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굴욕적인 4대2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이 뭔가 의욕도 없고 전술적으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울버햄튼에 대응도 못하고 정말 최악의 경기가 펼쳐졌어요. 이게 사실은 토트넘한테 안 좋은 건, 물론 오늘 경기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린 날이죠. 아무래도 선발 라인업을 보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타박상이지만 유로파 리그를 위해서 오늘 경기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비수마가 나왔었고, 그리고 베리발 대신에 사르가 나왔었고, 수비 라인에도 그레이, 벤 데이비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스펜스, 이렇게 평소에는 이 자리가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로파 리그에 안 나올 것 같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됐어요, 선발로. 이제 오늘 경기가 물론 이런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라고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유로파 리그가 5일 뒤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 경기가 분위기가 안 좋게 가게 되면 더 큰 문제거든요. 저 유로파 리그는 토트넘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로테이션을 돌려도 아무리 비중 없는 경기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엉망이었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이 있었냐면, 오늘 울버햄튼은 당연하게도 선수비 후역습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아인트누리와 세메도 내려오고요. 앞쪽에 있는 벨레가르드, 안드레 고메스, 그리고 무네트시 4명의 선수가 있죠. 그리고 최전방에 라르센이 있는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벨레가르드와 무네트시, 이 2명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무네트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다가 이번에 울버햄튼으로 영입이 됐는데 페레이라 감독이 공격수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페레이라 감독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벨레가르드와 무네트시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4명의 미드필더를 중앙에 밀집을 시켜놓죠. 그래서 이 라인 사이에서 확실한 수비 블럭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라르센까지 약간 내려오면 이 5명의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밀집하는 형태예요. 이게 사실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끊어서 역습을 하겠다, 매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오늘 토트넘이 문제가 뭐냐면, 이 팀을 상대로 압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앞에 솔랑키가 있고요, 존슨, 마티스텔이 있어요. 메디슨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비수마가 뒤에 있고, 사르가 그래도 한 칸 정도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치그레이와 스펜스가 분명히 무네트시와 벨레가르드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두 선수가.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이렇게 수비 블럭을 가운데에 만들고 있는데 아치그레이랑 스펜스가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은 상대의 전술이 중앙 지역에 밀집하는 수비 블럭을 만드는 건데 우리의 전술을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저 안쪽으로 그레이와 스펜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 자체가 이 안쪽에서 안 되기 시작하죠. 이제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벨레가르드 그리고 무네트시 2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3톱에서. 그러니까 미드필더 2명과 좌우 측면 공격수들 2명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벨레가르드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면서 이 사이 공간에 있는 사르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주고 있어요. 패스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중앙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치그레이가 분명히 좌우 측면에 벨레가르드가 들어가 있고 무네트시가 들어오면서 이 가운데 지역에 밀집해 있는 미드필더 라인이 있는데, 아치그레이가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치그레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이미 벨레가르드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데 아치그레이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아치그레이와 사르 이 2명의 선수가 볼을 받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볼을 받았을 때 비수마가 앞쪽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루트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측면에 누군가 있으면, 아치그레이가 안쪽으로 안 들어갔으면 비수마가 이 공간으로 줄 수가 있을 텐데 이 공간에는 또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당황하다가 결국에는 이 가운데 지역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백패스합니다. 이 장면도 벨레가르드, 무네트시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랑 함께 되게 좁아요, 이 간격이. 한눈에 봐도 좁죠. 근데 여기서 아치그레이
그리고 스펜스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측면 지역을 써도 모자를 판에 이 두 선수가 점점 더 가운데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가운데로 수비 블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상대가 정말 노골적으로 가운데 지역을 좁혀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주려는 그런 플레이를 할까? 요거 자체가 이제 오늘 경기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전술적인 대응 자체가 너무 안 되는 게 아니냐. 똑같죠? 이 장면도 보시면 벨레가르드, 무네트시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좁힙니다. 그러면 미드필더 4명이 가운데 좁게 서 있어요. 그 순간 아치그레이 가운데로, 스펜스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요 가운데 좁은 공간 사이를 오히려 토트넘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토트넘이 이런 상황에서의 해법은 결국에 좌우 측면 공간을 써서 상대가 가운데를 밀집해서 공간을 안 줄 때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간을 좀 쓸 수가 있어야 되죠. 쓰는 장면이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장면도 벨레가르드, 무네트시 좁히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근데 그 순간 측면의 공간이 나니까 이때 앞쪽에 있었던 메디슨이 요 공간으로 살짝 빠져요. 그러니까 메디슨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메디슨이 살짝만 뒤로 빠져도 이 공간에서 볼을 잡거든요. 편안하게. 상대는 이 가운데에 밀집해 있으니까. 그래서 메디슨이 볼을 잡자마자 뛰어가는 마티스텔에게 볼을 잡아서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이 열리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살짝만 측면을 써도 저렇게 이제 상대가 너무 중앙에 밀집해 있으니까 중원 지역에서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을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상대가 쓰는 전술에 맞춰서 상대가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운데로 들어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오늘 경기의 토트넘의 전술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오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에 더해서 아예 프리롤처럼 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볼이 끊기면 풀백들의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들이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을 너무나 쉽게 내주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울버햄튼은 좌우 풀백 내리고 무네트시랑 안드레 고메스, 벨레가르드 이렇게 가운데 쏠려 있어요. 라르센까지. 근데 여기서 존슨, 마티스텔, 사르도 올라가고 아치그레이랑 스펜스까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중앙 지역에 이러면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끊기는 순간 오히려 벨레가르드나 무네트시 이런 선수들이 스펜스나 그레이보다 더 측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스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 막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 막 반대편에도 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편 공간을 누군가가 뭐 커버를 해준다거나 풀백이 올라갔으면 그것에 이제 대응하는 전술적인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도 토트넘이 없어 보였던 경기인 거죠. 이 장면도 아치그레이랑 스펜스가 비교적 가운데로 좀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서 공격을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스펜스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비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움직여요. 거의 뭐 프리롤처럼. 그래서 스펜스가 갑자기 가운데 있다가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예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풀백이.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근데 여기서 스펜스가 뛰어 들어가다가 볼을 뺏기거든요. 스펜스가. 그러면 뺏겼을 때 울버햄튼이 역습으로 나가는데 역습으로 나가자마자 스펜스는 오른쪽에 와 있고 볼을 뺏기는 순간 역습을 하는데 스펜스가 있어야 할 왼쪽 공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습을 할 때 바로 이 공간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좋은 역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압박을 하는 장면이에요. 앞쪽에서 선수 한 명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스펜스가 과감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울버햄튼이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볼을 받는 선수가 스펜스가 달려나오니까 오히려 스펜스가 달려나오는 걸 이용해서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스펜스가 달려나온 공간으로 누군가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스펜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볼을 따라서 더 앞으로 가요. 과감하게. 그래서 오히려 울버햄튼이 백패스를 했는데 스펜스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펜스의 공간에는 울버햄튼 선수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스펜스가 올라갔다면 마티스텔이 내려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티스텔은 또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펜스가 막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했는데 울버햄튼은 그냥 스펜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뻥 찹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쪽에서 로메로가 상대 공격수랑 경합을 하다가 볼을 떨어뜨려줬어요. 근데 이 볼이 울버햄튼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펜스가 위에 있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반대편에 벤 데이비스, 로메로, 그레이만 있죠. 그리고 이때 볼이 울버햄튼 선수에게 떨어지면 울버햄튼 선수가 볼을 잡아서 볼을 배급을 하는데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로메로, 그레이, 벤 데이비스 이렇게 3명의 수비만 있고 왼쪽 풀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면 한 번의 수비가 무너지는 거죠. 스펜스는 여전히 아예 화면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 헤더가 잘못되긴 했는데 편안하게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스펜스가 이제 그래도 공격에 열심히 가담을 해도 풀백인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본인이 공격에만 가담을 하다가 수비에 복귀하는 속도가 늦어서 저렇게 수비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 토트넘이 풀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냐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의 아주 이런 전술적인 미스도 있지만 무언가 약간 의욕이 없는 그냥 모든 것이 토트넘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점하는 장면 보시면 어이없이 실점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골 같은 게 이게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온 장면이었죠. 1분 만에 왼쪽 측면 공격수인 벨레가르드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패스가 들어갈 때 사르가 벨레가르드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벨레가르드가 측면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분명히 2대1 상황입니다. 아치그레이와 사르. 근데 돌파를 해서 들어가니까 사르가 뛰어 들어가다가 굳이 이 수적인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뒤에서 발을 걸어요. 그래서 반칙이 됩니다. 굳이 이런 장면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죠. 사르가 필요없는 반칙을 해서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주는 분명히 수비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1분 만에 이 프리킥이 나오죠. 벨레가르드에 붙여주는 프리킥 그리고 비카리오가 걷어냈는데 걷어내자마자 이 앞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볼을 발리슛 이 발리슛이 또 절묘하게 골대로 들어가는 1분 30초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토트넘이 선수들이 약간 성의 없는 플레이 그리고 안 좋은 플레이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두 번째 골 먹힐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앞쪽에 솔랑키가 볼을 뺏겼어요. 오른쪽에서 뺏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뺏긴 다음에 울버햄튼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 방향 전환이 뛰어나가는 왼쪽 풀백 아인트 누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인트 누리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요. 여기서 그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이 공격수들을 3명의 공격수들을 못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벨레가르드가 뛰니까 여기서 그레이가 아인트 누리에게 끌려갔고 로메로는 벨레가르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뒤쪽에 있었던 2명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인트 누리가 일단은 크로스를 올리려는 찰나에 로메로가 살짝 멈춥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벤 데이비스도 멈춰요.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약간 라인을 맞춘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스펜스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인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미 오프사이드 라인은 깨진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심지어 존슨의 발에 어설프게 맞아서 볼이 위로 튑니다. 운이 안 좋았죠. 근데 달려가는 이 선수가 애초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벤 데이비스가 라인을 맞췄는데 뒤에서 스펜스가 라인을 안 맞춰서 요 가운데 있는 선수가 오프사이드가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벤 데이비스가 순간적으로 이 선수를 놓친 거죠. 그리고 볼이 애매하게 또 이 안으로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벤 데이비스가 뒤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는 게 또 늦었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갈 때 무네트시였거든요. 무네트시가 이 떨어지는 볼을 머리에 맞춥니다. 근데 맞춘 것을 또 비카리오가 걷어낸다는 게 스펜스에 못 맞고 들어가죠. 이게 참 안 좋은 팀들은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비카리오가 볼을 쳐냈는데 하필 또 스펜스를 맞고 들어간다. 이런 것도 어쨌든 약간 선수들이 의욕이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렇게 안 좋은 집중력 사이에서도 로메로가 되게 열심히 그래도 수비를 했거든요. 근데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메로가 결국에는 실수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후반전인데 2대0이 된 다음에 토트넘이 또 하프라인을 밟는 아주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메로는 상대 공격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메로가 올라가 있을 때 수비도 2명밖에 없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울버햄튼은 뛰어들어갈 때 그냥 요 타이밍에 맞춰서 롱킥 정말 편안하게 이 패스를 준 선수가 아그바두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최종 수비수입니다.
3백의 중앙에 있는 수비수인데 그냥 한 번에 롱킥을 넣어주니까 수비수가 롱킥을 때려줬는데 한 번에 뒷공간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에요. 너무 또 두 골을 먹힌 다음에는 뒷공간을 너무나 크게 내주면서 토트넘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장면은 이제 토트넘이 왼쪽에서 이제 울버햄튼의 윙백이 내려오니까 아치그레이가 끌려갑니다. 끌려가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 그리고 이때 로메로가 달려 들어가죠.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울버햄튼이 의도한 대로 끌려 나오니까 공간으로 한 번에 롱킥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로메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볼을 못 끊어낼 만한 볼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로메로가 볼을 분명히 본인이 좋은 위치를 선점을 했는데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볼 터치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러니까 볼 터치가 옆으로 새자마자 달려들고 있었던 울버햄튼의 선수에게 볼을 뺏기죠. 정말 어이없이. 그래서 여기서 로메로가 실수가 나오면서 치명적인 미스가 나오면서 볼을 뺏겼고, 뺏기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라르센에게 정말 편안하게 패스, 라르센의 득점. 그러니까 이게 로메로도 흔들리는 와중에 여러 가지 좋은 수비를 했는데 계속 이런 부담감 있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로메로 쪽에서도 실수가 저게 나오더라. 그리고 로메로도 경기 중간에 실수가 나온 다음에 하늘을 보는 이 선수들의 이런 제스처 하나하나가 뭔가 이게 그 의욕이 좀 떨어져 있고 현타가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 먹힐 때도 베리발이 굳이 이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앞쪽에 벤탄쿠르도 있고 뒤쪽에 우리 동료 선수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앞에 분명히 쿠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쿠냐 쪽으로 드리블 합니다. 그래서 쿠냐를 제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쿠냐가 베리발의 볼을 뺏었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쿠냐가 볼을 뺏어버리니까 뺏었을 때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쿠냐를 놓쳤어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태클을 했지만 쿠냐가 태클을 넘어섰고, 로메로도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쿠냐가 달려갈 때 달려가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쿠냐가 그냥 치고 나갈 때 편안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고요. 여기서 로메로가 달라붙기 전에 치고 나가서 득점, 아주 편안하게. 오늘 이 4번의 울버햄튼의 골이 다 약간 이 토트넘 선수들의 좀 미스에 의해서 나왔다. 첫 번째 골은 사르의 약간의 의미 없는 반칙, 두 번째 골은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자책골, 세 번째 골은 로메로의 실수, 네 번째 골은 베리발의 실수. 뭔가 이 토트넘 선수들이 전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팀적으로도 뭔가 완전히 선수들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비카리오가 베리발에게 가서 괜찮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베리발이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장난치면서. 근데 이제 뭔가 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표정도 좀 안 좋아 보이고, 로메로도 끝나자마자 바로 경기장을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개 숙이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 경기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경기긴 합니다. 15등과 16등 의미가 없는 순위예요, 이 둘 다. 그리고 뭐 강등될 것도 아니고 유럽 대항전 나갈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의미 없는 경기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의미 없는 경기라고 해도 다음 경기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진짜 중요한 경기. 그 경기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최고의 뭐 결승전과 같은 매치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분위기가 좋게 시작하느냐 나쁘게 시작하느냐, 이것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 아무리 버리는 경기라고 해도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울버햄튼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먹힌다, 그러면서 진다, 이러면 분명히 저 유로파리그 경기까지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매우 상징적인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시즌의 후반기를 생각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뭔가 망가져 있고 선수들은 의욕도 없고 감독도 전술적인 대응을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유로파리그 8강이니까 우승할 수 있어,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에만 기대하고 있는, 정말 희망 고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8강전이니까 우리에게 우승 기회가 있다 이러지만, 지금 이런 경기력을 보면서 정말 그 무책임하게 이길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얼마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이 안 좋은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리그 경기가 6경기가 남았는데 남은 6경기 동안 아마도 이렇게 선수들이 의욕 없는, 의미 없는 경기를 하다가 무너지는, 실수가 나오는, 집중력 유지가 안 되는 이런 경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프레시라는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이제 6.25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이 후원 굿즈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인프레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참전용사 분들이 생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환경을 오른쪽 그림처럼 바꿔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뒷면인데,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것들 0625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121879라는 번호가 적혀 있어요. 요 121879가 12만 1879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이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분들의 숫자가 12만 1879명이래요. 그래서 이번 달 이벤트인데요. 생계가 어려우신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도 하고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이 되셔서 이번 달 말일까지 구매를 하신 분들 2분께 토트넘 직관 티켓을 드리게 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후원 티셔츠도 있고요. 지난번에 광고했던 태극기 키링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지금 이벤트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5가지의 태극기로 만든 키링이 있고요. 요 키링도 이벤트 해당 대상이니까 키링 혹은 티셔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